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내장 장편환외과 이성건입니다. 위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내시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위암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하죠. 사실 위암 얘기는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중요하니까. 우리나라가 위암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절인 음식 이런 게 연관이 좀 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짠 음식이죠, 소금.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냉장고가 등장한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이 확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위암 예방의 1등 공신이 냉장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암이 많습니다. 요즘에 갑상선암이 워낙 발견을 많이 해서 1등이 돼버렸지만, 제 레지던트 20년 전만 해도 갑상선암이 거의 밑에 있을 때는 무조건 1등이 위암이었고, 지금도 뭐 2등이 항상 위암인 거죠. 위암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암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꼭 아셔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위암이 잘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위암이 잘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느냐. 1번 가족력이죠. 직계 가족 중에 위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헬리코박터균도 위암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위축성 미용, 말씀드렸지만 위벽이 되게 얇아지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장상피 화생. 좀 어렵지만 위 점막 상태가 위 표면이 장 점막처럼, 장 상피처럼, 장 표면처럼 바뀌는 화생, 바뀌는, 그래서 위 점막이 아니라 장 상피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 그런 소견이 동반된 경우에는 위암이 좀 잘 생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 용종 중에서 선종인 경우, 위의 용종 중에 선종은 사실은 드물어요. 흔하지는 않아요. 대장의 용종 중에 선종은 35%, 뭐 한 40% 이렇게 되는데, 위 용종은 대부분 위저선 용종이거나 간혹 과형성 용종인데 아주 드물게 선종이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위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위 자르신 분들, 위 절제술 하신 분들, 그리고 이형성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흡연입니다. 흡연. 저는 절대 담배 안 피거든요. 절대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위암이 잘 생겨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담배를 피면 폐암은 잘 생기는 건 알겠는데 왜 위암이냐, 왜 위암이 잘 생기느냐.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고 모든 암의 원인이고요. 특히나 위암은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짠 음식, 그러니까 염장식품 얘기했지만 절인 음식, 짠 거, 매운 거, 탄 거, 그런 게 조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가공육, 햄, 소세지, 이런 거 또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술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혼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적당량의 음주는 한 번에 2잔이거든요. 2병이 아니라 2잔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우리나라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드시죠. 간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하고, 대장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하고, 위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답은 나오잖아요.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일단 짠 음식 줄이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음식이나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나 불에 탄 음식을 삼가하시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 하시고요. 금연하시고요. 절주하시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재균하시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족력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나는 위암이 아니다라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대장암도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생긴 다음부터는 생기고 나서 검사를 하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증상이 되게 애매합니다. 딱 이렇게 이건 암이다 이런 증상이 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거나 가끔씩 피가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몸무게 빠지거나 이런 애매한 증상들이 있죠. 물론 심해지면 덩어리가 만져지고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삼키는 게 힘들기도 하고 계속 구토하시고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절대 위암이 있다 없다, 괜찮다, 나는 위암이 아니다 이렇게 방심하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좋은 방법은 위내시경입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하셔야겠고, 국가에서 2년마다 해주는 혜택 당연히 누리시고요. 그리고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위험인자라 하면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시고 뭐 짠 거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상피 화생 있고 위축성 있고 가족력 있고 이런 경우에는 1년마다 위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암은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모든 암이 다 그러하듯이 위암은 빨리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안 하고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상생활 전혀 지장 없고 일반인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위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나라 대개 내시경으로 잘 제거하거든요. 그러면은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좋고요. 조기 위암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죠. 암은 진행이 되면 밑으로 파고들기 시작하고 1층에서 생긴 암 덩어리가 2층, 3층, 4층까지 파고든단 말이에요. 근육층, 장막까지 파고들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임파절에 막 이렇게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전이를 하게 되는데, 전이를 하는 순간 기수는 이제 3기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3기, 4기가 돼버리면 예후도 안 좋죠. 5년이 지나서 살아있을 생존율도 확 떨어지고 재발도 잘하고 항암 치료도 하셔야 되고 일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진행성 위암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발견하시는 게 결과가 좋은. 그래서 위암은 예방이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위내시경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위내시경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꼼꼼히 봐야 되고요. 저도 위내시경 할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여기 숨어있는 위암이 있을지도 몰라, 위험 같아 보이는 조기 위암이 있을지도 몰라, 항상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꼭 찾아내고야 말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검사에 임하거든요. 내시경은 많이 하루에 막 여러 명씩 많이 하는,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오래 자세히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 근처 꼼꼼한 의사에게 그렇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여러분들께 대장암뿐만 아니라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무거운 위암 얘기를 했더니 속이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기에 예방하시고 조기에 진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이랑 같이 해도 돼요? 이런 질문 의외로 많이 하세요. 저는 무조건 예스,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따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이 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어요.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하면 양쪽으로 내시경을 같이 넣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다 그러면은 한 의사는 위내시경으로 한 의사는 대장내시경을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위내시경 먼저 하고 대장내시경을 하고 또는 대장내시경 먼저 하고 위내시경을 하거든요. 다릅니다. 장비도 다릅니다. 심지어 위내시경 했던 걸로 대장내시경을 하나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다릅니다. 아예 두께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같은 날 연달아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사용하는 진정제량을 작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위암과 우리나라에서 증가되고 있는 대장암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출혈이 있을 경우에 피가 나서 검사를 하는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가 대장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위나 십이장에서 식도에서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장관 출혈의 원인을 한 번에 찾아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시경 하시려고 준비하고 오셨고 금식하고 오셨으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위내시경이 건강검진으로 해당이 되잖아요.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되거든요. 근데 아직 대장
내시경은 대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만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2차 검진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대장 내시경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장 내시경을 하시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권유받은 경우에는 하면서 위내시경을 그냥 같이 하는 게, 그리고 필요하면 건강검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건강검진에 해당이 되면 그냥 같이 하면은 부가 비용 없이 대장 위내시경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혜택받고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장편한 외과에서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진이 해당이 되시고 그다음에 위내시경을 하실 수 있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하시는 경우에만 같이 하시는데 미리 사전에 병원에서 조사를 안 해주는 병원도 있으니까 의료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위내시경을 잘하는 의사를 찾는 요령이 무엇인가요? 부끄럽습니다만 뭐 사실 위내시경을 잘하는 의사는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그 얘기를 드려요. 경험을 얘기합니다. 저는 1만 시간의 법칙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되려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1만 번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위내시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과 위내시경을 많이 해보신 분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죠. 내시경 많이 하는 병원, 이전에 과거에는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현재 위내시경을 하고 있느냐, 현재 위내시경을 많이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꼼꼼하게 보는 의사입니다. 위내시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보면 놓칠 수도 있고 미싱할 수도 있는데 뭐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는 의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위내시경 하는데 몇 분 정도 관찰하십니까? 심지어 1분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2분 또는 3분 정도 보면 다 안 보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좀 꼼꼼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하고 그런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섯 번째는 이제 입소문 잘하는 병원으로 하시면 되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했을 때 잘하는다고 하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잘하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네,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A라는 병원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갔는데 그 A 병원에 여러 의사명이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 꼼꼼하신 의료 소비자인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내시경으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사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내시경은 그런데 사실 많이 하세요. 뭐 대장 내시경 우리나라에 하시는 분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위내시경은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전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과도 하시고 외과도 하시고 가정의학과도 하시고 뭐 엄청 많은 분들이 하시고요.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1년에 몇 천만 건의 그 인원을, 그 국민들을 다 해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위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사들은 잘 하십니다. 계속 꾸준히 이제 받으시는 병원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도 조금 더 찾으셔서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섯 번째는 사진인데요. 위내시경 결과 설명할 때 사진 보여주시잖아요. 사진도 안 보여주는 병원에는 가지 마시고요.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사진이 잘 찍혔는지 보세요. 사진을 보면 의사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좋은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막 이상하게 흔들리고 찍힌 사진, 어둡게 찍힌 사진, 위 점막이 잘 감별도 안 되고 이게 위축성 위염인지 장상피 화생인지 아니면 정상 전망인지 잘 표시도 안 되는 그런 사진, 장비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비를 보고 이게 좋은 장비인지 아닌 장비인지를 감별하기는 힘드세요. 확인하기는 힘드세요. 근데 사진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찍힌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사진 몇 장 찍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달랑 뭐 8장 찍고 끝내버리는 의사보다는 한 30장, 40장 정도 찍는, 그만큼 꼼꼼히 봤다는 거니까. 그리고 몇 분 동안 봤는지 물어보세요. 왜냐면 사진에는 시간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처음 찍힌 사진과 그때 찍힌 사진을 계산해보면 몇 분 정도 봤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보는 거예요. 사진이 잘 찍혔느냐. 막 흔들려서 찍히고 이상하게 찍히고 그런 거는 급하게 본 거거든요. 어둡게 찍히고 뭐 화면이 이상하면 장비가 안 좋은 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동료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의료 소비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챙기시면 더 우리 의료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위암이
고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워낙 많으니까 비내시경을 많이 하시는데 경상도 말로 단디 하셔야 하는, 단디하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꼭 비내시경 하시고요. 저는 장편외과 이성관입니다. 고맙습니다.